어제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서 총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 왜 발생을 했는지 바로 이 급커브길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커브길인지 저희가 꾸민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이분들 고생하시다가 연수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예. 고시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5급이 되지만 이분들은 20년 넘게 30년 이상씩 근무를 해서 5급 사무관에 이렇게 임용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고 다들 장시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화도 많이 남겨서 주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지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경지대하고 얼마 멀질 않네요. 예,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10개월 동안의 연수 과정 중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항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그래요? 코스를 가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국내 교통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운전 과실, 졸음이라던가 휴대전화를 봤다던가 하는 그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차량 결함,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었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터지는 그런 차체 결함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도로의 선형이 위험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예,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을 지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 다리 부분에 들어와 왼쪽으로 심하게 90도 가까이 꺾이네요. 꺾은 다음에 예. 바로 다리가 나오거든요. 예. 이건 상당히 위험한 도로 설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간 아마 엄청난 비난을 받고 공사 다시 해야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런 선형의 도로가 설계가 됐고 교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화면만 보게 되면요. 이 현장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고 어쨌든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점이 이 곡선 커브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곡선 커브 요까지 올 때까지는 정신 놓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다. 뭔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리에 들어서는 지점에서야 다리를 발견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고, 이 버스라는 이 차종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승용차와 달리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커브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넘어가는 이 전도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차종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교량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과연 튼튼했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버스, 아무리 큰 버스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이 가드레일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렇지 가드레일이 못하고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 공사에도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 워낙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현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알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잡힌 영상인데, 지금 이게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그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그러면서 바로 차가 그때 뒤집히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 순간을 잡은 지금 화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와서 구조를 하고.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빨리 조치만 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조치가 많이 늦어졌다면서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군인들이 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와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고 직후에는 생존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많고요. 이후에 나온 사진을 보면 그저 이 강 바닥에 시신을 뉘어놓고 흰 천으로 덮어놓은 장면들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적정한 구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마땅한 구급 차량도 없어서 시신을 현장에 방치했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중국 당국의
어떤 그 소방, 구조, 구급 체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천시청 사무관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4호차에 탔고 사고 차량은 5호차예요.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일어난 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미 두 사람은 창문 밖으로 튕겨 나갔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 전복당했으니까 뛰어왔어요. 앰뷸런스도 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다 빼내고 군인들 몇몇밖에 오지 않았어요. 대명차를 타고 왔었는데 환자들이 그냥 바닥에 누워서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동하는데 길이 비포장도로니.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지금 중국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 해당 지역이 대도시 주변도 아니고요. 예. 상당히 외곽의 국경지대다 보니까 이런 의료 체계나 구조구급 체계가 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당시 버스에는 우리나라 지방 5급 공무원들 24명이 타고 있었고요. 예. 그 여행사 관계자 2명, 그리고 중국인 기사 1명과 여행 가이드 이렇게 해서 총 28명이 타고 있었고요. 한국 공무원들 10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한국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명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여행사 관계자도 숨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버스 기사도 숨져서 전체적인 사망자 숫자는 모두 11명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것도 같습니다. 뭐 보상 네. 문제나 배상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네.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그런 그 사고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 법에 의해서 결국 공무 수행 중에 입은 어떠한 그런 피해는 다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가가 그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그 보상을 해준 후에 이 사고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 사고의 원인을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버스 정비 불량이라고 한다면 버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것인가?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중국인인 운전기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떤 그 국내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양국 정부 간의 국가적인 그런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희생자분들 많이 나온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한 또 그 뒷수습에 있어서도 좀 더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점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또 가슴이 많이 아프겠어요.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사후 조치입니다. 지금 보상 문제는 사실 두 번째고요.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걱정인 거죠. 그러겠네요. 지금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을 1시간이 텐데. 지나도록 구조대가 안 온 그런 지역에서 과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인데 지금 정부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뭐 현지 수습대가 출발을 오늘 했는데요. 예. 행자부 차관 현장에 가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상을 입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오지에 있는 중국 어떤 시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빨리 데리고 올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유가족들이나 부상당한 그 가족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유족들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표를 구해서 현장에 가라? 도대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유가족들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현장에 데리고 가고 어떻게 사고가 난지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하루 빨리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유족들에게 4시간, 5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통보를 해줬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의 재난 안전 시스템은 도대체 언제쯤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예. 사고가 나면은 꼭 한심스러운 모습을 노출하고 그 뒤에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유족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 난 뒤에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는지. 저 뉴스를 보다가 사무관 연수 이렇게 딱 하니까 거기서 이상 불안감 느끼갖고
재수지 댁에 오니까 이제 그 상황을 완전히 마음을 그렇게. 현장에서 사고 수습이 좀 많이 늦어졌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좀 설명 이런 거 좀 들으셨습니까? 전혀 뭐 뉴스를 통한 것밖에 없고요. 김태용 사무관께서 승진하신 다음에 지금 연수를 떠나신 거잖아요. 재작년에 승진하고 그때 승진 연수 받고 근무하다가 마지막에 연수를 이제 받으려고 재충전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일에 대한 사명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했고 성품이야 없이 살 정도로 착합니다.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지만은 특히 또 일만 하다가 갔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딸 둘입니다. 큰애가 지금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김태용 사무관님이 중국에 계실 때 혹시 사모님이나 따님하고 통화하신 내용은 없나요? 카톡에 사진을 보내오고 한 부분이 있다는데. 연수 가기 전에 혹시 사무관님하고 통화는 하셨었나요? 예. 6월 27일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참석 못한다고 잘 좀 해달라고.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김태용 사무관은 1989년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요. 25년간 근무한 이후에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 연수를 갖다 이런 참변을 당해서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표창장 이런 것들을 받아온 모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런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살펴보면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해왔던 분들의 희생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서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 이남 삼녀 중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망자가. 그래서 형이 굉장히 지금 상심이 크고 목소리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딸이 두 분이나 계신다고 하는데 자,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국민들이 또 많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